보통 부모님들은 뭔가 성적이 안 좋으면 뭘 더 들어야 하나 학원을 어딜 더 다녀야 되나 문제집을 뭘 더 풀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하시는데 실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니브 클래스에서 입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치동에 있는 헤듬 교육 컨설팅 공동 대표로 일하고 있는 윤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모의고사의 정식 명칭은 전국 연합 학력 평가가 원래 정식 명칭이고요. 고3이 되면 첫 수능을 보잖아요. 이게 11월 둘째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때 보는 수능하고 동일하게 국어, 수학, 그다음에 영어, 그다음에 탐구 2과목, 문항수, 그다음에 시간 동일하게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수능을 미리 준비해 보는 시험, 그래서 보통 모의고사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 모의고사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게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는 내 아이의 수학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객관적 판단은 모의고사로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건 내신으로 하기는 학교들마다 워낙 내신을 내는 특장점이 다 다르잖아요. 수학 능력을 판단하고 싶다고 할 때는 일단 첫 번째 우리 모의고사의 구성을 보면 원점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표준점수가 있고 그다음에 100분위가 있고 그다음에 등급이 있어요. 중학교 때는 원점수만 있으면 되잖아요. 90점 이상이면 A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우리 고등학교로 올라오면 국어, 수학, 그다음에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다 상대평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대평가에서 내 아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건 표준점수하고 그다음에 100분위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시험의 난이도는 어땠는가, 그다음에 이 시험을 보는 아이들 모 집단의 수준은 어떠한가로 나오는 점수가 표준 점수이기 때문에 실제로 고등학교 때는 원점수보다는 표준 점수를 해석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100분위가 나와요. 국어나 수학이 100분위가 89다라고 하면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이 아이보다 아래에 있는 아이의 비율이 89%. 이 아이가 이걸 어떻게 틀렸느냐를 따라 이 아이에게 처치해줘야 되는 그 당장 시급한 학습 방법의 특징들이 좀 달라진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국어나 수학은 정답률에 따라서 정답률이 80% 이상일 때 A, 그 다음에 정답률이 20% 미만일 때 E, 그래서 A, B, C, D, E로 정답률에 따라서 성적표에 다 나와요. 그러면 똑같은 89여도 어떤 친구는 A, B, C, D, E를 다 골고루 틀리면서 89가 나오는 친구가 있고 A도 틀리고 E도 틀리는 거면 이거는 E는 찍어서 맞춘 거지 얘가 알아서 맞춘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얘는 기본 개념조차도 안 돼 있는 거야. 지금 이 아이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후의 모의고사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심각한 거고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A, B, C 정도는 다 맞아요. D 정도만 틀려서 89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기본 개념은 잘 갖춰져 있어요. 문제를 통해서 약간의 응용이나 변형만 보완해주면 D도 맞출 수 있는 친구죠.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수학 능력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이 아이가 수학을 89의 2등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89면은 상위 11%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도 이 아이가 대략 11%. 그러면 예를 들면 300명이 다니는 학교라고 하면 학교 등수도 30등에서 35등 사이 정도가 돼야 이 학교가 모의고사하고 학교의 수준이 거의 일치하는 보통 중위권의 학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전국에서는 상위 11%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서는 상위 25%에 있거나 이게 차이가 정말 크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이 학교는 약간 공부 잘하는 애들이 얼마큼 몰려있구나, 대신 따기 정말 어렵겠구나 이런 거 팍 금방 하세요. 보통 부모님들은 뭔가 성적이 안 좋으면 뭘 더 들어야 하나 학원을 어딜 더 다녀야 되나 문제집을 뭘 더 풀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하시는데 실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공부 방법을 빨리 아주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신과 모고를 둘 다 잘 끌고 갈 수 있다.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답해 주세요, 선생님들은.
예, 근데 그냥 우리 아이가 성적이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답이 없죠. 369, 11모를 보면 최소한 3번의 모의고사를 보니까 그 3개의 모의고사를 좀 다 합치셔서 이 아이가 난도가 이 정도일 땐 이런 문제를 틀리고 몇 번은 계속 틀린다. 왜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면 선생님들도 그거에 맞게 구체적으로 이 아이한테 맞는 학습 방법이나 보완점을 얘기해 주실 수 있다. 부모님들이 좀 아신다면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달라요. 부모님들이 맨날 얘기하시거든요. 야, 너 모의고사 이렇게 보면 어떻게? 이러면 엄마가 뭘 알아! 끝! 대화 끝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봐봐, 너가 지금 백분위가 이런데 A도 지금 2개가 틀렸어. 이거는 지금 오답률이 20%밖에 안 되고 정답률이 80% 이상인 건데 이런 문제를 틀렸다는 건 왜일까? 이유가 뭐야? 무슨 일 있었니? 그러면 아이가 대답하는 게 달라질 수 있잖아요. 부모님에 대한 신뢰도가 좀 더 높아져요. 공부와 관련된 얘기를 하더라도 그 정도는 좀 공부하시고 대화를 해야 아이하고 좀 고3 때까지 계속 입시를 같이 끌고 가면서 고민을 같이 하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좀 하셔야 한다. 아니면 아무 말씀하지 마셔라. 공부로 대화를 하실 거면 어느 정도는 좀 공부를 하시고 아이하고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